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0월 2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거래량 2300, 올해의 최고 거래량이었죠. 9월 거래량 2100건대, 10월 거래량 많으면 1900건대,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8월, 9월 달은 그나마 대출을 풀로 낼 수 있던 그런 시기였죠.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 그래도 투자하시겠어요? 투자하라고 부추시키시겠어요? 자, 경제의 3대 주체 뭔지, 자, 중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네, 가계, 기업, 정부. 이 중에 지금 온전해 보이는 것이 있나요? 온전해 보이는 것이 있나요? 가계, 부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업, 도산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빚이 늘어납니다. 상저하고를 이야기하고 더 많은 세수가 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 세수는 더 줄어들죠. 올해 세수가 60조 펑크 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경제 전망으로는 더 많은 세수 펑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정부 올해 재정 적자 100조. 가계, 부채,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많잖아요. 전세 자금, 그리고 자영업 뭐 이런 것들까지 해보면 가계부채 사실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넘버원. 그 기업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빚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위니아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10억을 못 받았니, 몇 억을 못 받았니 이런 이야기들 많죠. 임금을 못 받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중국산을 사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죠? 그 다음에 비싼 것들은 아이고 돈 없어서 못 사겠는데 이런 상황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물건 뭐 그건 뭐 집 사갖고 집값만 오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뀔 때가 되었다. 자, 주가가 오르는 시절에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 역시 주가는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지.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도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60, 950갈 선을 놓고 했던 것이 770, 거의 20% 빠졌어요. 그럼 집값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진 않죠.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승 하는 논리만 끌어대고 하락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락 논리만 끌어대고 저는 하락 논리를 더 많이 끌어대는 사람이에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다 들어라. 근데 안 듣죠. 사실 이 정보는 넘쳐나고 여러분들도 제 시청자분들도 이미 다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사살을 하고 싶어서 방송을 보시는 거지. 뭐 누군가가 대단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경제의 흐름을 알아맞춘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주변의 상황이 안 좋은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주변의 의사를 필요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이 부정론자 뭐 이런 이야기나 들을 게 뻔하죠. 사실 그렇지 않죠.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안 좋은데 정말 안 좋은데 정말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막연히 무조건 우상향 세상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51,378개. 또 주말 동안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납니다. 이거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전세 물량도 시차를 두고 다시 한번 크게 점프하는 날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늘어납니다. 우상향을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더라. 우상향을 그리는 것은 다만 가격이 그곳을 가지 않는 것이 문제죠. 네,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 대비 100건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사지 말라고 말린다면 저는 일단 분양권은 말리고 싶어요. 야, 진짜 봐봐라. 지금 새로 분양하는 곳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니? 7억 8억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이 싸. 지금 사라고 하기에는 이 분양권의 가격도 이미 일반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사기에는 좀 비쌉니다. 분양권 요거 뭐 하는 곳, 분양권 있는 곳, 뭐 사거리 기준으로 뭐 건너편 하나만 가도 연시간 10년 차이 나면 가격 반토막 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반값밖에 안 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게 비싼 겁니다, 분양권이. 분양권 직거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매수 심리 부산 살아나지 않습니다. 13.3이에요. 매도세는 강해지고 매수세는 다시 꺾여버립니다. 매수세는 앞으로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거래량 찢었죠. 거래량 찢었습니다. 신고가도 무려 157건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 신고가는 5건, 5건, 153건이지 싶어요. LH가 또 지원 사격을 나섰습니다. 10월의 거래량 굉장해 보이죠. 하지만 굉장하지 않더라. 이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지금 595건 정도거든요. 여기에다가 3.2 정도 하면은 10월에 맥시멈 거래량을 볼 수 있어요. 한 185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맥시멈으로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150건이 플러스 되니까 나중에 통계상으로는 2000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LH 지원 사격을 빼고 나면 가장 거래량이 잘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9월의 거래량도 2150건으로 또 자료를 또 수정했어요. 이거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이맘때, 네, 이맘때쯤 견주어 봤을 때 거래량 우야 잘 나오겠는데, 많으면 2400건도 나오겠는데, 아니야 2350건 나오겠네. 가면 갈수록 거래가 줄어듭니다. 주간 거래량도 팍팍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2300건 나오겠네, 2200건 나오겠네. 그렇게 오던 것이 2150건입니다. 지금 10월의 거래량 한 1900건 정도 나오겠구나. 많이 나왔을 때 얘기. 그것도 자꾸 수정해 나가다 보면 1800건, 1700건 이렇게 줄어들지도 몰라요. 거래량이 이렇게 사그라들 때 좋은 결말을 맺은 적이 있던가요? 2020년 끝자락 거래량이 폭 줄어들 무렵 21년부터 분위기 안 좋아졌죠. 부산은 좀 뒷북치고 오른 경향이 있었어요. 그 경향 때문에 지금 뭐 주간 실거래 지수가 대구가 9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뒤늦게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딱히 부산이 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LH의 지원 사격 153건 무섭더라. 근데요, LH가 이번에 살 때는 직거래로 샀어요. 직거래로.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 많은 물건을 사면서 이걸 중개 수수료를 다 내고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지난번에 살 때 8월 달에는 LH 지원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는 중개 거래로 샀어요. 야, 중개사 이거 땡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매일 가격 잠깐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부산의 거래량 250건 찢었다. 대단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이거? 그래서 딱 찍어보니까 부산 진구에 163건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를 딱 찍어서 확인해 봅니다. 상우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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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상우다솜. 그래 네가 오늘 거래량 증가의 주범이었구나. 이렇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것은 LH가 아니면 없죠. 없죠. 아,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구나. 가격 부분 따지고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비싼 아파트들 10월달 접어들어서도 비싼 아파트들 거래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가 팔고 있다. 팔고 있다. 눈치 빠른 사람이 지금은 파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점 대비 뭐 20%에서 많으면 30%까지 빠지는 비싼 아파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9억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한 20% 정도 빠지는 느낌. 그 다음 6억 아래로 내려오면 앞에 30% 이상 빠지는 것들 나타나고요. 비싼 어나더 레벨은 일단 제껴두고 20 평균 26% 낮게 빠지는 것도 있고, 앞에 육자가 자꾸 등장하더라. 육자가 자꾸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지더라는 부분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구는 저게 더 심해졌어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 옆자리 육자, 대림아파트, 3위 그린맨션, 대림아파트, 이런 오래된 것들. 어제 그 부산의 뉴스를 다뤄드렸다시피 10년차 넘어가는 아파트 거래 잘 안 되더라. 급하게 호가를 많이 내려놔야지. 이런 아파트겠죠. 가격 한 10% 정도 가격 급하게 내려놔도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평균 26%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육자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육자가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투자로는 일단 긋고 말립니다. 좀 지금은 약간 실거래 비스무리한, 그 실거주라고 하는 것은 하얀 아파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하얀 아파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것도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건당거래대금, 자, 특례 옷 일반형이 막히면서 비싼 아파트 거래 지금 일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봤지만 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릴 만큼 강하진 않죠. 아까 뭐 그 LH에서 사가는 아파트 평균 뭐 1.5억 정도다.
1.5억에 150건이 거래되었다. 이거 15억짜리 몇 개 거래되어도 오히려 이 거래가 녹아버릴 정도. 네, 평균 지금은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지 못하고요. 지금 3,000건 이하의 거래량 빙하기 했는데요. 가보지도 못했는 데는 정말 대구도 2,000건 이하가 빙하기인데 대구도 2,000건을 가봤거든요. 자,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여기다가 3.2 정도 곱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2배, 3배. 당장에 300건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10월에 10억 6억 이상 거래량이 300건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일단 우려를 안고 봅니다. 자, 잘 나간다는 동네 수영구 한번 해운대구 한번 볼까요? 해운대구 여기다가 3을 곱해 봅시다. 대략 한 160건, 170건 요 정도. 해운대구 거래량 요 정도 나옵니다. 290, 260, 240, 그 다음에 160. 거래량 줄어드는 거 느껴지시죠? 수영구 거래량 100건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 거래량 한 60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동래구 46건에서 한 150건 정도 수준까지. 잘 나가는 동네들도 거래량이 다 꼬꾸라지겠구나. 당장 10월부터. 특례 일반형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대출을 조이자마자 곧바로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빨리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 매도를 위한 골든타임은 좀 지난 것 같다. 매수를 위한 골든타임은 언제든지 될 수 있을 것 같다. 급하게 파는 물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주체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전세 비중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모습 계속 말씀드리면서 전세 가격 계속 빠지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금리가 오르면 얘는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전세 거래량 팡팡 튀지 않습니다. 가을이라고 해서 3억 미만의 비중은 84% 정도 수준까지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모양새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6%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6명 정도나 6억 이상의 전세를 4억 이상의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월세 가격 치솟고 임대 뭐 그런 거 뭐 위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언론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들 다 주워 담을 필요는 없겠더라.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 상황만 잘 보면 된다. 그리고 아까 뭐 부산에 뭐 왜 부산만 왜 이리 못 나가노 뭐 이런 건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요. 분양권 매물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구는 이건 없거든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없어요. 군데군데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더라. 부산에도 그게 맞나요? 뭐지? 지산? 지산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수도권에는 좀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아무튼 뭐 잘 나가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찾아내서 알려주지만 아무래도 경제는 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PF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뉴스를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그 경제 관련된 파트들 쭉 요즘에 묶음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쭉 훑어보면은 아이고야 이렇게 절로 나옵니다. 네,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